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토요일 두 번째 복습 스터디 내용입니다. 예산 결산부터 이제 재정에 관한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가 예산 과정을 정리해오면서 봤었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더 읽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추석 때 제가 특강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하게 되는 재무행정 뽀개기 특강 같이 들어주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갑시다. 자, 1번입니다. 예산 결산 과정에 대한 거고요. 감사원은 결산의 검사 및 확인이 끝나면 그게 결산 검사 보고서죠. 중앙정부가 기재부가 실제 결산을 하고 나면 그 결산에 대한 검사를 감사원이 진행을 합니다. 그 결산검사 보고서를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하고요. 실제 기재부 장관이 각 부처의 결산 보고서들을 모아서 실제 감사원으로 보내는 게 4월 10일. 그래서 제가 4월 10일에 감사원에 받아서 4월 10일, 4월 10일에 감사원이 받아서 5월 20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국가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예산 결산 과정도 날짜가 좀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4월 10일, 5월 20일, 5월 31일 이 세 가지의 날짜 중심으로 봐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산이 끝나면 남는 돈이 생기죠. 그 남는 돈이 세계 잉여금입니다. 세계 잉여금의 사용처가 국가재정법에 하나하나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재정의 건전성 때문에 나타난 조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세계 잉여금은 일단 뭐 하나하나 항목을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추경 재원으로 예전에는 다 썼는데 지금은 추경 재원으로 바로 사용할 수 없고 일단은 국가 빚이 있다면 그 국가 채무를 상환하죠. 일단 세계 잉여금, 특히 결산에서 발생하게 된 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기본적으로 지방 교부세 먼저 정산해 주고요. 그다음 국가 채무들의 상환에 사용되고 난 다음 그다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4번입니다. 국가 결산 보고서는 국가회계법에 따라서 결산 개요 그리고 제일 메인이 세입세출 결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입세출 결산이 현금주의 단식부기의 방식을 쓰고요. 그 다음 재무제표 쓰죠. 최근에 재무제표에 현금 흐름표 추가됐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성과 계획서 제출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성과 보고서 구성이 돼서 결산 개요, 세입제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고 이 중에 가장 메인은 여기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인데 세입세출 결산은 현금주의 단식부기, 재무주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재무제표는 자, 재정 상태표, 현재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게 되면 걔를 순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이 되고요. 기업의 대차 대조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지방정부가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를 전면 도입했던 시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2007년입니다. 지방정부가 좀 빨랐고요. 중앙정부는 2009년에 복식부기 발생주의 시범 운영한 다음에 이걸 공식적으로 도입했던 건 2011년입니다. 연도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재정의 개혁들은 기본적으로 시기를 물어보는 형태들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몇 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순서는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단식보기는 거래의 영향을 돈 들어오면 수입, 나가면 지출 이렇게만 구성하죠. 자, 복식부기의 구성 요소는 자산, 부채, 순자산, 순자산 자산 마이너스 부채입니다. 자, 그 다음 수익, 실제 경제적으로 발생한 이득, 그리고 경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비용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7번, 8번의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기출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감사원의 2021년 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 보고서 작성 볼 수가 없죠. 왜냐면 2021년 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 보고서는 2022년에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X고요.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 잉여금은 전액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 잉여금은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일단 국가 채무를 먼저 상환한다라고 했죠. 물론 일단 순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단 지방 교부세를 먼저 정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국가 채무를 갚고 그 다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여서요. 지금 보시는 요거 틀린 선지입니다. 재무회계에는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적용이 되고요. 세입세출 결산으로 확인될 수 있는 예산회계가 현금주의 단식부기의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3번 X가 됩니다. 자, 정부회계의 발생주의는 정부의 수입을 납세 고지 시점으로 정부의 지출을 지출 원인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맞고요. 복식보기는 그래서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 차변에도 기록하고 대변에도 기록하는 이중 기록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이제 재정개혁 마지막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개혁에서는 최근에 강조되는 재정개혁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이게 이미 국가재정법의 예산 과정에 반영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더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1번입니다. 국가의 재정 규모 결정이 단순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재정의 규율을 확립시키는 데 용이한 재정의 원칙을 설정하는 거, 이거 재정 준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 준칙은 본래 25년도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도입됐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 걸 보니까 그냥 이런 재정 준칙이 있나 보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도입이 되면은 개정되는 법령 내용들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성과를 지향하기 위해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동안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아우, 말이 참 길다. 그죠?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수립, 국회 제출 의무화. 요거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기재부 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 채무에 대해서 국가 채무 관리 계획, 국가 채무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요거는 국가재정 운용 계획 요 문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첨부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4번입니다.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 결과 중심으로 성과 관리 전반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수요자 중심의 구조의 전환을 강조하며 성과 계획서, 성과 보고서, 요걸 바탕으로 실제 프로그램 예산주도와 연계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성과 관리 체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요건 성과 관리에 관련된 내용인데 너무 주어 없이 그냥 문장을 써버려서 좀 헷갈리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요 핵심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자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 계획서, 성과 보고서, 프로그램 예산제도, 우리나라의 성과 평가를 위한 그러한 방식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 성과 관리 제도에서 성과에 대한 자율평가 대상 사업 중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대상 사업 중에 일부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그에 대한 심층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우리나라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가 도입되었죠. 지출 규모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요. 상한선의 설정.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상한선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이죠.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너무 깁니다. 하지만 말 자체가, 표현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빈칸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세입 징수, 예산 편성, 집행 결산 평가, 재정의 프로세스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재정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9번째입니다. 납세자 운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재정민주주의 강조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납세자 운동들 나타난다라고 얘기했고요. 사실 어찌 보면 예산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강조도 이 납세자 주권주의에 대한 내용들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 운동은 납세자들의 전반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정 낭비를 감시하고 납세자 운동단체를 지원하고 조세 제도의 개혁을 위한 활동을 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10번입니다. 예산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가능하다. 맞죠? 모두 가능하고요. 2011년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도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 중앙정부는 2018년입니다. 2018년에 도입이 되었는데 2019년 예산안부터 편성을 했기 때문에
2018, 2019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빈칸에는 2019라고 써왔지만 2018년에 2019년도 예산안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연도를 물어보진 않겠지만 일단 중앙정부 도입이 지방정부보다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국민참여예산제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선지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채무 준칙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채무 규모의 상한선을 설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예산 기금 간의 여유 재원이 만약에 있다면 상호 자유로운 전출입이 나타나죠. 이건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제도들 중에 하나고요. 건전성은 아니고 이건 재정 운영의 효율성 관련된 내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정부는 재정 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10년은 너무 깁니다. 5년이죠.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 운용 계획 수립해야 하고요. 재정 성과에 대한 목표 관리 제도, 기간별 성과 계획서, 성과 보고서를 통해 설정된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 성과 관리 제도는 재정 성과 목표 관리 제도, 그리고 평가제도 들어가죠.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세 가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이요. 정부의 각 기관에 배정될 예산의 지출 한도액은 중앙예산기관과 행정수반이 결정하고 각 기관의 장에게는 그러한 지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목표 달성 방법을 결정하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 모형,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국가회계는 디프레인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이 호조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되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죠. 주민이 직접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해서 재정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재정 개혁에 대한 내용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5장 재무행정 좀 어려웠죠? 자, 하지만 요거는 여러 번 반복하시면 진짜 쉬워지거든요. 나중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항상 따로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효자 파트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복습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